자,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기아의 스포티지의 동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바로 2019년형 셀토스입니다. 차량의 제원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100이랑 1600cc의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. 최대 출력이 한 170마력 정도의 최고 토크가 32.7토크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, 차량의 그런 사양에 비해서 차체가 좀 작다 보니까 좀 빠르게 주행 성능이 탁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복합 연비는 한 10에서 한 18km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, 아무래도 가솔린과 디젤 두 차량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차량의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. 출고가는 약 2,200만 원이니까 어떠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게 외관, 내관 리뷰를 할 때 한번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할 거고요. 차량의 전면부터 한번 보시죠. 현재 이 차량이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차체가 생각보다는 커요. 거의 스포티지랑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큰데, 동급 모델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삼성의 QM3 모델과만 비교를 해봐도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차체 자체는 굉장히 크게 잘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헤드라이트 쪽을 한번 보시면 기존의 헤드라이트와는 좀 많이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발 딱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각계전투 느낌으로 세련되게 잘 뽑았다라는 느낌도 들고요. 현재 이 위에 사용한 소재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스테인리스 같아요. 근데 뭐 나쁘지 않게 잘 뽑았다. 저렴한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함으로써 약간 멀리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릴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좋은 소재를 사용하진 않았어요. 아무래도 저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그냥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뭐 요즘 수입차 1,2억짜리도 이런 소재 쓰는 거 보면 뭐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는 생각도 들고, 하단 쪽 범퍼를 보시면 위에와 동일한 소재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했는데 별 수 없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차량 가격에 비례해서 마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소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선택의 폭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, 또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, 안개등 같은 경우에도 헤드라이트와 동일하게 이렇게 각계전투 느낌으로 따로따로 빼놓은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. 사이드 쪽을 한번 이제 볼 건데, 휠 같은 경우에 요즘 기아가 이러한 형태의 휠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, 뭐 개인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되게 이쁘고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들고요. 타이어도 뭐 적합한 타이어를 잘 사용을 했고,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. 사실 그냥 무난한 디자인으로 나름대로 잘 맞춰서 끼워 넣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차량의 후면부를 한번 볼게요. 차량의 이제 후면부를 한번 보시면 이 차 아무래도 상위 모델인 스포티지와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. 근데 스포티지는 조금 둥글둥글한 형태의 모습을 많이 띄었다고 하면,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각진 모습, 좀 더 날렵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.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렇게 일자로 이어지는 일체감 있는 테일램프를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, 이 차량은 현재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진 않고 그냥 이렇게 라인만 일자로 빼줌으로써 어느 정도 약간 통일감을 주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하단 쪽 범퍼를 한번 보면 역시 이런 소재는 조금 아쉬워요. 그래도 약간 저가의 SUV다 보니까 별 수 없는 노릇일 것 같고,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건 아예 배기구 자체가 없네요. 그냥 배기구 자체를 막아놔서 이 차가 뭐 달리는 차인지 뭐 그런 느낌은 안 주고, 그냥 전형적인 패밀리카로 쓰기에만 적합한 차량이라고 보여주고, 멋스러운 부분은 1도 없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트렁크의 공간을 한번 봐야 되는데, 일단 전동식 트렁크는 아니고요. 손으로 직접 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고요. 적재 공간 자체도 그렇게 넓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, 그냥 일반적인 소형 SUV에 걸맞는 그러한 트렁크 공간이다라고 보면 되고요. 이쪽에 적재 공간에 또 여러 가지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어 쪽을 한번 보면 이러한 소재는 역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별 수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차량의 가격 대비에 맞는 그러한 재질들을 선택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플라스틱은 뭐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, 그래도 좀 아쉬운 건 이런 스피커 부분이 약간 무슨 철조망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, 이건 조금 너무 없어 보이지 않나 라는 그러한 아쉬움은 좀 들고요. 딱히 설명할 게 없네요. 차량에 뭐 옵션이 없다 보니까 차량의 내부에 한번 탑승을 해볼게요. 이렇게 차량의 내부에 탑승을 해봤는데요.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 그냥 뭐 배기음은 조용한 편이다, 되게 정숙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. 아무래도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주행할 때는 더욱더 정숙한 느낌이 있을 거고, 이쪽에는 뭐 차선 이탈 방지 이러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프레스티지 모델이다 보니까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이렇게 빈칸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상위 트림에 또 옵션이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, 계기판이 조금 특이한데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위로 솟아져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기에는 불편함이 있지 않나 라는 아쉬움은 좀 들고요. 핸들은 전형적인 기아 핸들, 블루투스,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, 그냥 전형적인 누가 봐도 기아다 라는 그런 무난한 형태의 핸들 형태를 띠고 있고요. 센터 패시아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. 요즘 기아에서 이러한 형태의 내비게이션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,
이전의 디자인보다는 훨씬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아무래도 좀 신세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칭찬을 좀 하고 싶지만, 여전히 아쉬운 건 이러한 버튼들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조금 그거 뭐 비싼가, 그게 소재 처리하는 게? 그런 아쉬움은 좀 들고, 그래도 이렇게 터치가 또 잘 된다는 국산차의 장점이죠.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스크린 터치가 굉장히 양호하고 잘 되고 선명하다라는 그러한 장점은 있는 것 같고요. 이런 공조기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이 좀 진부한 느낌은 들지만, 이게 뭐 멋을 내고 그렇게 타는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, 기어봉도 어느 정도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. 기존의 동그란 형태보다 약간 납작해진 아우디의 기어봉 형태를 많이 따라한 느낌은 좀 있고, 이쪽에 보면 열선이나 통풍, 뭐 어라운드 뷰나 여러 가지 또 조절할 수 있는 프레스티지 등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옵션은 좀 있고요. 차량의 또 후방을 놓으면 진짜 어라운드 뷰는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디지털 형태로 이렇게 또 나와 있고, 후방 감지 카메라도 화질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어쨌든 될 거는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위쪽에 등을 켜는 걸 보면 그냥 뭐 무난한 버튼들이 있고요. 이쪽에는 아쉽게도 조명 같은 건 따로 달아져 있지 않은데 이쪽에 치즈빵 하나 또 들어가 있고,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한 사이즈다 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. 콘솔 박스의 공간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적당한 크기인 것 같아요. 뭐 토스트 한 5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여유 공간이고, 시트의 착자감은 솔직히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조금 저렴한 소재의 시트를 사용했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 정도로 편안한 느낌은 못 주는 것 같고요. 뒷좌석에 탑승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넓어서 저는 좀 놀랐거든요. 제가 183의 키에도 불구하고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여유 공간도 있고,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차고는 높은 편이어서 머리도 널널하게 안 닿는 부분이 있고요. 그래도 조금 아쉬운 건 차에서 조절할 수 있는 공조 버튼이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점,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. 키는 현재 새롭게 출시되는 모델들부터는 이러한 형태의 키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, 이쪽 사이드 쪽에 다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한층 옛날 모델들보다는 세련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. 오늘은 이렇게 기아의 2020년형 셀토스 모델과 함께 만나봤는데요. 아무래도 스포티지 모델과 많이 비교가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거에 중점을 두어서 좀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, 다음번 영상 때는 조금 비교하는 영상을 저희가 한번 찍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. 제가 이 차량을 촬영하면서 느낀 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, 외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날렵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잘 뽑았다라는 느낌이 들고, 기존의 SUV와는 좀 다른 형태로 원래는 좀 둥글둥글한 형태의 차량의 모양을 많이 뽑았다면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각지고 날렵한 모습으로 디자인을 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차량의 내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차량이 프레스티지 등급이라 할지라도 아무래도 가격이 그렇게 높은 고가의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아쉬운 부분들은 보였는데요. 뭐 소재 처리나 시트의 착자감이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지만,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서 가족들을 태울 수 있는 패밀리카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소형차 중에서는 실내 공간을 정말 잘 뽑은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. 저희가 주로 찍는 차량들이 중고 차량 판매나 그런 리뷰를 하는 영상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출시되는 차량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풀 체인지업 된 모델들, 페이스 리프트 된 모델들도 종종 이렇게 선보이면서 여러가지 신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.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카이레디였습니다.